정찬 위원, 그런가 하면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좀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으로 이 독가스인 살인가스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를 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제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에서는 이제 어제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일단 한국의 무역 관리, 그러니까 수입 관리 체계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에서 넘어오는 어떤 제품들, 그 중에서 화학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들을 어떤 다른 국가로 넘어갈 수 있는 정황을 자기 본인들이 발견했다. 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보다 엄격화했다라고 이제 NHK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더해서 이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이 살인가스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의 납품을 재촉하는 일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보다 이런 조치를 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살인가스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살인가스라고 하면 이제 1995년에 일본 내 유사 종교 단체인 옴짐리교가 도쿄 지하철에서 이 가스를 살포하면서 대규모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인들은 아무래도 이 살인가스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히 강합니다. 지난 이제 2017년에도 이제 북한과의 어떤 미사일 도발에 있어서 북한이 살인가스를 살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들면서 어떤 내부 여론을 결집시켰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이번에도 역시 어떤 국내에서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살인가스 카드를 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살인가스라는 거는 일본인들의 공포를 자극할 수 있는 대상이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네. 그 일본 측의 좀 주장을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수출을 금지하는 수출을 규제하는 대상으로 삼은 에칭가스, 고순도 불화수소라는 것이 살인가스로 전용이 될 수 있는데 결국엔 이게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 자료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북한이 굳이 비싼 일본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사용해서 그 살인가스를 제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북한에서 전용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가스인데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건 사실 억지 주장이라고밖에 비춰지지가 않네요. 노영 의원,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이용해서 독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영찬 의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굳이 예를 들면 비행기 기름하고 자동차에 넣는 기름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네. 비행기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기름은 엄청 비싸고 매우 순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동차건 그보다 좀 질이 떨어져도 상관없단 말이죠.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굳이 비행기 기름을 넣어서 운전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하고 똑같은 네. 말인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은 이거는 사실 싼 거는 얼마든지 있고 일본 거는 구하기도 매우 어려운 건데 구하기도 어려운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일본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금 상태가 됐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부안해동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계속 내뱉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면 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도 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저순도 불화수소로도 그렇죠. 그런 충분하죠. 무기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굳이 어렵게 일본에서 그런 걸 수입해서 만들겠느냐, 심지어 더 비싼데. 게다가 더 좀 말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은 이 우라늄 뭐 농축 이런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들은 얼마나 그 절차가 까다롭겠습니까? 그걸 네.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런 저순도 불화수소 말고 고순도 불화수소는 들어오는 거라든가 뭐 입통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까다롭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굳이 그런 거를 복잡하게 해가면서까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지나치다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일본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만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자국 내의 어떤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국 외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해외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최초에는 우리나라가 뭐 신뢰가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두 번째는 또 약속을 안 지키는 국가를 우대할 수 없다라고 또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 규제와 관련되어서 우리나라가 이 규제와 관련된 부분, 약속을 안 지키니 규제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부분도 잘 지킬 리가 없다. 논리적인 어떤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냈다가 이제 이 이야기도 정말 받아들이지 않자 극도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살인가스로 전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만약 이게 정말 맞는 말이다라고 한다면 일본이 주장할 때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럴수록 일본 내의 여론도 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뭐 신뢰관계 약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명분이 안 맞는다라는 이제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WTO에 제소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가트 1994 규정까지 들고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안보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살인가스니 뭐 북한으로 이게 넘어갈 것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온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사실 꺼낼 얘기도 없을 것 같아요. 네.